아직까지 우리 당에 더 씌워진 친박정당이라는 굴레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적 심판이었던 탄핵, 더는 부정하지 맙시다. 불행히도 대통령으로서 박근혜는 국민들과 당원들의 바람에 큰 실망을 안겨드린 게 사실입니다. 야, 김영주 의원님, 지금 오세훈 전 시장은 홍준표 전 대표와 전혀 다른 반대의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는 이라는 단어까지 써갔어요. 한국당의 전당대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할 것인지 오세훈 전 시장처럼 내칠 것인지가 기준이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의 선거에서 70%가 이제 책임 당원이 투표권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의 얘기는 수도권의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을 겨냥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까 TK 지역은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이라든지 우호 세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TK 민심에 대해서 좀 교정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현재 후발주다라고 할 수 있는 오 전 시장은 오히려 수도권을 당원들을 중심으로 이제는 그 친박당이라는 그걸 벗어나야지 자유한국당이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이제 그런 것을 겨냥하고 있고 그래야만 또 자기가 어쨌든 1위 할 수 있는. 지금 현재로 가서는 죽었다 깨도 1등 못하는 현재 판세이기 때문에 저렇게 좀 과감하게 이렇게 치고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을 전해 듣거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를 전해 듣고 또는 그냥 전해 듣지 못해도 2년여 넘게 고령의 몸으로 감옥에 계시다라는 말을 듣는데 마음이 편안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날마다 이렇게 직접 만나면서 그 쌓인 울분이나 안타까움이 얼마나 유용한 변호사가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냥 인간적인 면에서 봐줘야지 이거를 자꾸 정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밖에 계실 때도 그렇게 친박이냐 비박이냐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해먹었는데 지금도 그런 식으로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친박만의 대통령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전임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인신 구속을 하고 이렇게 재판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한국당 전당대회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함께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 짚고 가고 싶은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여당의 이해찬 총리가 뭐 촛불 정권으로 탄생한 문 대통령에 대해서 감히 국민들이 이런 얘기 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지금 여권도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 전체의 대통령으로 인식하지 않고 왜 촛불 정권만의 이렇게 좁은 의미의 대통령으로 스스로 보고 있는 걸 드러냈거든요. 예. 지금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도 촛불 그런 혁명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대통령도 생각하시고 우리를 바라봐야 하듯이 역시 지금 한국당에 계신 소위 전당대회 주자나 대권 주자들도 친박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임 대통령으로서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 문제와 이 석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이거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략적으로 전임 대통령을 다루지 마라, 편가르기 하지 마라라는 선관위원회 또 따끔한 보여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되게 긴 시간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예. 그동안 신문지면에서는 어느 정도 인터뷰가 있었지만 방송에 출연한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허락을 받고 나왔다고 합니다. 저도 궁금해서 유튜브로 이 방송을 쭉 찾아봤는데요.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한국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당대회에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한국당 전당대회에 아주 강한 영향을 미치려고 하기 위한 인터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황교안 전 총리는 사실 누가 보든지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탁한 법무부 장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무총리를 지냈던 권한대행을 지냈던 인사이기 때문에 친박의 색채가 굉장히 강할 거라고 하는 우리가 은연중에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어려웠던 시절에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우리 사람 아니야라고 선을 긋게 되는 모습을 취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런 모든 측면들이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영향을 미치고자 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사람 아니다. 네, 근데 그런 유영하 변호사의 이야기가 과연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황교안 전 총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네.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단순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나오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낙연 총리보다도 높은 대권주자 여론조사 지지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보수적인 색채를 갖고 있는 인사들 중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보여줬던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성격이라든지 굉장히 나지막한 음성으로 적절하게 합리적인 측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보수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수를 제발 재건했으면 좋겠다라고 던질 메시지가 있는 것이지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동일시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혹시 황 총리가 당대표가 되고 도로 침박당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완전하게 색깔을 벗겨준 겁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중도로 외연을 더 넓힐 수 있는 운신의 폭을 넓혀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황 총리 입장에서는 크게 나쁠 게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허은하 소장님이 사실은 이미지 전문가시니까, 리더십 전문가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방송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유영하 변호사의 어떤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접견해서 허락을 구하고 허락을 받고 네. 이번에 방송에 나왔다라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어떤 의중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과연? 그죠. 정치적으로는 확실히 이제 선수이시기 때문에 뭔가의 의중을 가지고 나오셨을 것 같은데 그 이미지 전략을 아주 잘 활용한 마키아벨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키아벨리. 네, 존경을 받으려면 참된 친구가 되거나 참된 적이 되어야만 그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예. 그건 사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나의 그 참된이란 단어가 상당히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이게 친구가 될 것이냐, 적이 될 것이냐 해서 지금까지에 있는 뭐,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과 탈박근혜라는 이 프레임을 한 번쯤은 좀 드러내보고 싶었었던 의중도 있었었을 것 같고요. 예. 그 의중 안에서 참된 친구였느냐 적이었느냐라는 프레임을 좀 얘기해보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을 진짜 나를 얘기할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예. 입장에서 나를 얘기할 수 있는 참된 친구냐 아니면 당신은 참된 적이냐 친구냐 적이냐. 예, 아니면 뭐 국민에 대한 참된 친구냐 적이냐라는 것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유영하 변호사가 얘기한 것은 아마도 전자 박근혜 대통령의 참된 친구냐 적이냐에 대한 프레임을 가지고 무언가를 얘기하고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또 그것이 박 전 대통령의 의중과도 다 있다라는 그렇죠. 분석인데 문득 이쯤에서 궁금한 건 손소 변호사님. 네. 박 전 대통령이든 아니든 허리 통증이 있으면 구치소 측에 책걸상을 넣어달라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다는데 구치소장이 그 권한으로 못 넣어줍니까? 이게 아니면은 박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시 권한대행에게 뭐 허가를 구하고 재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까 이게? 제가 이 부분을 좀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거의 없다. 라는 그런 현직 공무원의 어떤 답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실제로 정식 요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응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정말 그 편의를 봐준다면 정말 그럴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봐서 되어서 인정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특혜를 줬다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역풍이 올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반대로 이거를 그런 요구를 받았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요건이 충족 안 된다라고 해서 해주지 않은 경우에도 또 이거 역차별 아니냐 또 이런 또 비판받을 수 있고 결국은 어느 경우에든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게 참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아마 현직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어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황교안 전 총리를 향해서 책걸상도 안 넣어주더라라고 섭섭함을 토로한 건데 그뿐만이 아니라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도 유영하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홍준표 전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앞서서 했었죠. 드루킹 사건으로 정당성 문제가 되는 문재인 정부 대선 무효 주장 안 할 테니까 우리도 풀어달라. 그러니까 우리도 대선 인정할 테니까 우리도 풀어달라는 거예요. 박근혜 이명박도 석방해달라는 말이다. 또 본인이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당선되면 두 전직 대통령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운동도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유영하 변호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홍 전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을 출당 조치시킬 당시, 당대표 당시죠. 법률 정치적 도움을 주겠다라고 밝힌 바 있었는데 어떤 도움 줬다는 거예요? 말만 법률 정치적 도움 주겠다라고 하면서 출당만 시켰지 도움 준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석방운동을 하겠다는데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차라리 내친다고까지 가던가 끝까지 구한다고 하던가 오락까지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